저희가 오픈 강의를 했던 그거부터 저희가 조금 한번 다뤄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보이나요? 화면? 네, 예. 보입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저는 사람 다음 AI는 뭐냐면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경쟁력이 뭐냐면 사람 다음의 경쟁력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AI 속도가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목회자들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다들 AI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뒤처지는 느낌? 그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100명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더 이상 직원 안 뽑겠대요. 어떻게 할까? AI로 자동화를 막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니 직원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 세대 같은 경우 진짜 직장이 많은 직장이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많은 직장이 사라질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요. 많은 부분은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AI의 최고급 단계는 자동화예요. 사람 손이 가지 않고도 돌아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AI를 활용하려면은 도대체 AI란 무엇인가 이 본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AI의 본질은 뭘까요? AI 본질은 뭐죠? 네? 비서, 비서다. 네. 비서? 비서. 비서실장. 비서실장이니까 AI의 본질이 뭘 것 같아요? 능률, 네. 정보. 네. 자, 정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AI의 본질은 뭘까? AI가 이런 음성으로 해가지고 사람과 대화하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예. 해보신 분 어떠셨어요? 자, 야, 나 영어로만 하고 싶은데 너 영어로 대답해 줄래? Sure. 영어로 대화해 보셨어요? 영어 잘해요. 그러니까 영어에 진짜 학원 갈 필요도 없이 영어로 얘가 프랙티스를 굉장히 잘 해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 나 여자친구 좀 해줘. 한번 해보세요. 음, 정말 여자친구도 해보세요. 자, 챗GPT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얘가 자 GPT를 열면은 챗GPT를 열면은 음성 기능이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은 오른쪽 밑에 이렇게 밑줄 이렇게 세 개 된 게 있잖아요. 네 개. 이게 이건 어플을 받아야 되죠. 어플 지금 받으세요. 어플 없으신 분은 네, 채찍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거 지금 예. 켜지질 않아. 켜지지 않아요. 자, 핸드폰에 어플 있으세요? 자, 핸드폰에 챗 GPT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자, 챗 GPT 어플을 예,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셔야 돼요. 챗 GPT. 자, 있는데 좀. 이거. 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추천하고 이게 어떻게 자, 설치하셨습니까? 어플 있으세요? 자, 핸드폰 한번 목소리. 네? 여기 최 목사님은 대부분 하고 저기 안 돼 있어요? 다운 안 돼 있어요? 핸드폰에? 자, 핸드폰에 해가지고 자, 음성이 오른쪽 밑에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음성으로 인식을 시작하기 시작하죠. 안녕.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음성으로 인식이 시작되었군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너 내 여자친구 좀 되죠. 저는 여러분의 대화 상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나 감정에 대해선 도와드릴 수 없어요. 대신 다른 질문이나 대화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여자친구 역할은 아직 안 돼? 대화를 나눌 때 있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감정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역할을 알았어. 지원할 수 없어요. 대신 도움이 그냥 필요하시면 나 언제든지 이거 켜져야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채팅에는 여자친구는 설정을 안 하게 만들어. 규진을 조금씩 더 하고 있어. 이게 얼마 전에 문제가 됐어요. 예, 이그
다른 AI였었는데 우리 안 그러면 미국 자체도 안 좋아. 다른 AI였었는데 이 친구가 AI하고 계속 대화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AI가 뭘 유도했냐면 자살하라고 유도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살을 선택한 미국의 사례가 있어요. 이거 그래 되면 좀 시간이 걸려. 실제로 자살을 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한창 좀 하도 지금 변화가 많아가지고요. 잠깐만요. 어, 안녕. 네, 일단 예. 그 전까지는 이제 여자친구 설정이 된 AI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X 같은 이 그룹 이 슈퍼비전 같은 경우는 비용 내는 것은 18세 이상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풀어놓았어요. 어차피 AI 회사들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룹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다른 회사도 점점 이 페이스북 그 AI도 18세 이상의 대화를 허용 안 해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전화해서 뭐 응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이게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역할을 다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I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나의 반려견처럼 이제 반려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가능한 이제 시대가 되었는데, 심지어는 이제 AI 목회자와 나옵니다. AI 목회자가 나와요. 나의 신앙에 대한 문제를 이 AI가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AI의 본질은 뭘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그때 이제 3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 독서 모임을 하면서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AI는 기계다. 자, 뭐 AI는 아무리 우리에게 감정적 거기에다 공유를 해주고 이거 다 알고리즘이에요. 그 AI는 뭐냐면요. 내가 좋아할 감정을 표현해줘요. 알고리즘이에요. 결국에는 AI는 뭐냐면 기계예요. 근데 어떤 기계냐면 아주 똑똑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I가 하지 못하는 무엇일까? 얼마 전에 그게 질문이었어요. AI가 과연 못하는 것과 무엇일까? 상담, 코칭, 그가 지금 이제 그 챗GPT 같은 경우는 이 상담 같은 것은 약간 못 올리도록 돼 있어요. 왜냐면 GPTS라고 자기 조수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등록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영역들은 등록을 못하게 만들어놨지만 이미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가능해요. 모든 것 다 될 수 있어. 목회자도, 심지어는 아내도, 부인도, 남편도 다 대체가 돼요. 왜냐하면 얘가 굉장히 똑똑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다 해줘. 그러니까 굉장히 중독성이 우리가 유튜브 보는 이런 중독성에 비해서 더 강력한 중독성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AI가 못하는 게 뭘까요? 보통 우리가 그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보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요. 나는 AI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질문해요. 이 경쟁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창의적인 생각, 아이디어 얘도 많이 줘요.
여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잠깐만요. 우리 소리가 안 들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방금 전에 안 들었어요. 방금 전에. 네, 방금 전에 안 들렸어요. 아, 지금은 들려요? 네. 우리 강사님 소리 들려요? 아니요, 선배님 소리만 들려요. 강사님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가 목소리 마이크가 켜져 있고 사장님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됐어요. 아, 제 목소리 이제 들리시나요? 예. 네, 이제 들려요. 마이크가 잘 설정이 잘 돼. 그 음성을 꺼주시고. 네, 볼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목회자로서 뭘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AI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게 할 것인가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성도님한테 뭘 필요해야 되냐?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고요. 나는 무엇이고 뭘 원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원하는지.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아요? 잘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잘 몰라요. 그래서 자, 이제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심지어는 요즘 뭐 이건 다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AI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만큼 쓸 수 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아는 만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인문학이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심지어는 우리 르네상스며 종교개혁도요. 이미 종교개혁자, 이 신앙을 가진 인문학자들이 이미 벌써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그 인쇄술과 인문학이 딱 만났어요. 그때 뭐가 일어났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인문학적 사고, 좋은 어떤 이 생각들, 이 세계관들이 뭘 만나냐면 기술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확장적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문학적, 신앙적 세계관과 그 풍성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만들어지죠? 책 봐야죠. 공부해야죠. 그죠?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달라지죠? 질문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AI가 낼 수 있는 답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AI 어떤 분들은 아예 일부러 안 배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별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할지는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배우는 그런 과정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화면 보이시죠? 자, 화면 보이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AI에 대한 부분들은 기회라는 거. 그래서 이 A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내 안에 100명의 박사가 있어도 박사한테 뭘 명령해서 결과를 만드느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으면 어떡해요? 얘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요. AI는 사람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AI를 잘 사용하려면 일단 AI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AI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걸 모방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능한 100명의 전문가 그룹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AI의 역할은 앞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뭐냐면요. 내 생각이 커져야 돼요. 이 생각의 구조를 딱 넓히잖아요. 이 생각의 구조만큼 AI가 다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구조를 넓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은 실은 그 지식의 퍼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AI 기능들, 아까 제가 음성 잠깐 사용을 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기능들, 일단 AI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핸드폰 한번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챗GPT를 제가 열었습니다. 이제 제 컴퓨터에서 열었었는데요. 이게 바로 그 핸드폰에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음성 모드입니다. 음성 모드. 자, 음성 모드, 음성 대화가 가능하게 돼요. 예. 자, How can I help you today? 자, 음성 모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제 아무거나 입력을 해보세요. 음성 가지고. 오늘 AI 배우는데 내가 어떤 자세로 배워야 될까? 그러면 여기 이제 음성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 옆에 음성 입력이라고 있어요. 음성 입력은 어떤 거냐면은 이 친구가 내 음성을 인식해서 문자로 만들어줘요. 예. 음성으로 그 문자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게 음성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사진 추가하는 것들이 있죠. 사진 추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진 파일 추가. 이 사진 파일 추가해서, 자, 사진 파일 추가해서, 자, 제 사진 하나를, 네. 자, 우리 사진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이 사진 요즘 그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 있죠. 사진 한번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하나 추가해서 예. 자,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 보세요. 지브리 스타일로 지브리 요즘 유행하는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줘. 아니면 은하철도 999 스타일로 만들어줘. 그려줘.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하나 완료해 놓고 사진을 업로드 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사진 업로드 했지 않습니까? 자, 은하철도 여기 은하철도 999 스타일로 그려줘.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사진 업로드가 완료되었군요. 이제 문화철도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제 은하철도 999로 지금 스타일로 이 사진을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이제 여러분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지브리 스타일, 은하철도 스타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 스타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이거 좀 시간이 좀 걸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사진, 여러분의 사진을 변형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미지 그리기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그리기. 이거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챗GPT도 시간이 좀 소요돼서 아직 그림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림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예. 자, 챗GPT도 이게 그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웹에서 자, 웹에서 지금 검색 저 여기 있죠? 웹에서 검색. 왜냐하면 챗GPT가 요즘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보다는 말이 되도록 얘는 말이 잘 되도록 이렇게 말을 조업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 데이터를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질문. 아니, 이 팩트를 체크를 하려면 이 검색에서 해야 돼요. 검색. 자, 검색에서 뭘 검색을 해볼까요? 요즘 강남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돼? 자, 요즘 강남 부동산 시세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했지 잘 모르겠는데. 시사적인 것도 나오나? 예, 시사적인 것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강남, 뭐 전세, 시세, 지분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이게 6개 인터넷을 웹사이트를 이렇게 검색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월 기준으로 나오네. 5월 기준까지요. 4월 기준으로 3.3평당 1억 531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1억을 돌파했대요. 자, 여기 보면 어디에 나오죠? 동아일보에 나와요. 동아일보 며칠 신문인가 볼까요? 동아일보 2025년 4월 29일 신문입니다. 최근 뉴스죠. 자, 최근 뉴스에서 지금 한 달 새 5.7%가 올랐다고 합니다. 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최근 시세를 분석을 해줍니다.
자, 월세, 전세 이렇게 고가까지 이렇게 시장 동향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분석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죠. 그러면은 요즘 저기 대통령 지금 후보들 어디까지 검색을 해줘? 대통령 후보 지금 지지율 어떻게 돼? 아주 최근 이거는 이제 최근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들은 다 어디에서 검색에서 이루어집니다. 검색에서. 그러면서 지금 몇 개의 뉴스를 8개의 뉴스를 파악해서 2025년 5월 뉴스 지금 파악을 하고 있네요. 자, 동아일보 먼저 나왔습니다. 며칠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5월 8일 언제 기준이죠? 자,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43%, 김문수 29%, 이준석 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정보, 그러니까 이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 검색에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AI 아까 잠깐만요. 이미지 성생 예, 문제가 있다고 지브리 지브리 스타를 만들어서 여러분 건 어때 만들으셨습니까? 어떤 거요? 그 이미지 지금 이미지 만들어졌나요? 이미지? 지금 그냥 계속 질문만 몇 해가지고. 질문만 계속 했으니까 예. 지브리 스타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뉴스나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챗GPT에서 어디서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검색해서.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챗GPT의 기능 중에서 여기 위에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 이 각 파트별로 더 많은 모델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다양한 요구가 있다 보니까 이 그 오픈 AI에서 각각의 파트별로 역할을 분담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챗GPT 4.5, 4.5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서 탁월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답을 다 해줘요. 4.1. 5.3는요, 고급 이성을 쓴다고 합니다. 이성이란 말은 뭐냐면요, 얘가 질문하면은 거기에 대한 일반적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더 심도 깊은 추론을 해요. 추론을 한다는 말은 얘가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확장시켜서 그 답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O3 같은 고급 이성 질문,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사고를 많이 스스로 이제 AI가 스스로 사고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전달해 줍니다. O3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고급 이성 중에서 빠른 기능. 왜냐하면 O3 같은 경우는 이 답변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AI 인문학.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 같아? 자, O3 버전으로 제가 해보면은 O3 버전을 지금 생각 중이라고 계속하죠. 내가 첫 번째는 정보 수집, 두 번째는 정보를 내가 분석. 이 분석에서 자기만의 이 내용. 이거는 내가 대학생 수준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대학생 리서치 다 가능하잖아요. 대학생 수준으로 빠르게 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건 이제 대학원 수준이에요. O3는. 자, 대학원 수준. 그러니까 벌써 외부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외부가 사전 조사를 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조사했던 것들을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해요. 그 대학원 수준. 자, 그럼 밑에 이제 심층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심층 리서치. 이거는 지금 그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에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심층 리서치 보이나요?
네. 어, 얘가 자, 일반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돈을 지불하면 이렇게 기능들이 아주 박사급 수준으로 대답해주고, 어, 석사급 수준으로 대답을 해주고, 대학생 수준으로 대답을 해줘요. 제가 크롬에서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서 자, 챗GPT 챗봇을 이렇게 열면은요. 자,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이 업그레이드 하세요. 그 일반적 대답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밑에, 여긴 밑에 있네요. 자, 이성, 그다음 심층 리서치. 심층 리서치는 박사. 시간을 한 뭐 3분, 5분까지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참고하는 자료들은 제가 그 전에 해봤었는데 약 100개가 넘는 리서치를 해요. 거기에 답을 해줘요. 그래서 한 달에 심층 리서치 같은 경우는 박사급이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에너지를 엄청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몇 개 숫자 제한을 해줬어요. 숫자 제한을. 자, 숫자 제한을 해줬는데, 자, 이제 이 부분들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깊이 있는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여기에 맞게 여러분의 그 주제에 맞게 설정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을 활용하시고 검색을 활용하시고 그다음 심층 리서치 활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 각각의 종류별로 좀 다르게 사용하시면은 더 깊이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AI 시대 다시 한번 심층 리서치를 한번 저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AI 시대 그 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이거 AI 시대 영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하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심층 리서치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또 질문을 왜냐하면 또 많은 자료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적 관점에서 요구하는 거야, 신학적 관점에서 요구하는 거야, 교육적 관점에서 요구하는 거야, 사회문화적 대응에서 요구하는 거야. 자, 저는 사회문화적 대응에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시작하죠. 아까 제가 했었던 지금 심층 리서치에서 AI 인문학 앞으로 10년 1분 12초를 얘가 생각을 해가지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렇게 왜 지금 AI 인문학인가? 최신 연구 동향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곧 가셔야 될 핵심 기술과 방법론은 무엇이고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고 철학 사회적 쟁점은 무엇이다. 그 다음 시계열 그리고 실제적 재현 자 더 볼 수 있는 뉴스 소스까지 이렇게 제공해 줬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O3가 대답해 준 거예요. O3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대학원 수준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대학원 수준인데 여기에서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12주 커리큘럼을 짜줘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근데 좀 더 좀 디테일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징과 이제 대중화 뭐 특징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영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과 찬정 문제인지 권위 문제인지 아니면 탄소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여기 저희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뭐 내용을 자, 윤리 철학적 측면에서 윤리 철학적 봉사해야 된다. 이 부분들 제가 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아까 커리큘럼을 12주 과정, 대학원, 대학교 아니면은 커리큘럼
짜줘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죠. 심층 리서치 할 때는 항상 그 설정 부분을 따로 해줘야 되죠. 따로 해줘야 돼. 왜냐하면 한 번 하고 간단하게 묻는 것은 심층 리서치 꺼주세요. 왜냐하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용량이 제한돼 있어요. 자, 지금도 지금 심층 리서치는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도 계속 돌아. 25개 출처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지금 O3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O3에서는 1주차, 2주차 이렇게 해가지고 15주차, 12주차 지금 커리큘럼을 짜주고 있죠. 점진적 이 질문과 심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다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다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아직 AI 패권 시대가 아니에요. 누구 한 회사가 절대적으로 다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돈을 안 내고도 이 좋은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일한 질문을 AI 시대 AI 인문학의 발전 방향 어떻게 될 것 같아를 자 여기 보면은 퍼블리시다 그록이라고 있어요. 그록도 자 딥서치가 있고요. 아주 많은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내는 이 싱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성적 적이에요.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린 결론들이 많은 거. 이 그룹도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건 무료예요. 예. 챗GPT도 기본적으로 다 무료인데, 자, 왜냐하면 한 가지 가지고 하면 얘가 자기 나름대로 결론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내가 강의를 준비한다, 아니면 깊이 있는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요, 한 3개, 4개 정도의 딥 서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록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어떤 식으로 답을 하나? 싱킹으로 제가 했습니다. 논리적 사고를 너가 좀 많이 생각해서 대답 좀 해줘. 자, 그리고 바드라고 있습니다. 바드. 제미나이인데요. 이 제미나이도 딥 리서치가 있습니다. 딥 리서치를 눌러서 AI 발전 방향, 그 인문학 발전 방향보다 저희 교회 기독교적 세계관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 친구한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 리서치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연구를 시작합니다. 제가 네. 자 이렇게 연구 시작하라고 그러고요. 여기 나왔네요. 자, 이미지 지브리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죠? 자,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어때요? 좋잖아요. 여러분의 이미지도 이 사진 찍었던 거 가지고 지브리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줘. 이렇게 핸드폰에서 이미지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런 그 설교 때 쓰는 이 그림들 있잖아요. 설교 때 쓰는 그림들.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 스타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사진 같은 경우도 이 그룹 같은 경우도 이 사진을 굉장히 잘 만들어줘요. 사진 한번 명령을 해볼까요? GPT 외에 사진을 만들어주는 건 그것도 가능하나요? 그룹은 아주 현실적 사진을 잘 만들어줍니다. 제가 그룹에게 어떤 사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수님 사진 한번 그려달라고 해볼까요? 실존 인물을 한번 그려달라고 해볼게요. 자, 실존 인물 누가? 링컨 사진 그려줘. 자, 링컨 사진 한번 얘한테 그려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2장 그려줘요. 저희가 링컨이 자 이렇게 그 링컨 사진을 아주 현실적으로 만들어줬죠. 진짜 사진이 아니고 이게 그리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그린 거. 진짜 사진 아니고. 예, 그린 거예요. 스타일로.
네, 그러면 이거를 갖다 써도 상관없어요. 저작권에 안 걸려요? 네,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이거 저작권은 어떻게 돼요? 안 해도 돼요. 뭐 왜냐하면은 이 그 그룹 같은 거 밑에 그룹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룹에서 만들어. 자, 그 다음에 뭐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손으로서 이렇게 먹이시는 큰 손 그려줘. 큰 손 그려줘.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자, 링컨에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자, 이 사진 가지고 좀 업데이트를 시켜줬네요. 이런 식으로 아주 현실적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 그룹은 현실적 그림을 그려줘요. 한복 입고 자, 한번 이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놨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는 아직도 돌아가고 있네요. 예, 199개의 리서치를 하고 있대요. 우리가 199개 찾으려면 이게 한 달 더 찾아. 제가 한복 입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걷는 거 그래도 그려놨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사실적으로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림이 필요하다 싶으면 여기다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네, 명령을 내는데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GPT가 되었던 그래서 그냥 동일한 명령을 쭉 열어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씩 그대로 카피 복사를 시키세요. 그러면은 복잡하게 막 그림을 상세하게 설명 안 해도요. 자기들 스타일로 그려주니까. 근데 약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어떤 스타일로 그려줘? 아니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은혜로운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업로드 시키세요. 이 스타일로 그려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스타일로 그려. 그걸 그림을 복사해가지고 그 스타일로 그려줘라. 이렇게 하면은 그 스타일로 그려줍니다. 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인이 있어요. 자, 시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스타일로 좀 그려줘. 내 시를 내가 그냥 자작한 그 시를 그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같이 설교를 하다가 한번 정말 감흥이 생겨서 시를 하나 이렇게 딱 읽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시를 만들어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인이든 아니면 진짜 전문가든 모든 영역에 거의 대부분의 영역들을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시를 한번 적어보라고 할게요. 일단 챗GPT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4월에 초록을 보니까 너무나 찬란해. 이것에 대한 시를 적어줘.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명령을 내려볼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 느낌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 부분도 자, 이렇게 푸른 잎새, 햇빛에 깨어 부드러운 바람이 속삭이네. 그래서 이렇게 시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시를 밑에가 이게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하는 거. 그리고 이건 캔버스라고요. 이거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인 기능부터 알아야 되니까. 자, 제가 나태주 시인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 시를 나태주 작가 스타일로 재조절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바람이 살며시 흔드는 풀잎하나, 햇살에 봄과 부드럽게 미소를 짓는다. 자, 나는 그 속에 기대어 봄이 건네는 속삭임을 듣는다.
연두빛, 금장밖에 안 한다. 예? 금장밖에. 연두빛 물결 아래 숨쉬는 땅에 따스함을 안으며 모든 걱정은 사소한 먼지처럼 흩어지고 발끝에 스미는 초록의 온기 가만히 나를 어루만진다. 이 순간 내 마음도 함께 돋아난다. 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떤 글을 챗GPT한테 글을 이렇게 썼는데 약간 기계적인 냄새가 나. 나하고는 좀 상관돼. 어투가 필요하지. 어투. 내 어투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썼는데 글 작성을 했는데 설교문을 작성을 했는데 얘가 작성한 설교문이 뭐예요? 내 어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어투로 바꿔줘. 그럼 내 어투로 바꿔줘 그냥 하면 되나요? 내 설교문 그 전에 했던 설교문을 아니면 여러분 설교문을 녹화를 하세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설교문과 여러분의 설교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설교를 녹화를 하세요. 녹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녹화를 하는 이제 제가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는 클로바 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제가 요즘 자주 쓰는 거는요 다글로라는 어플이 있어요. 다글로. 자, 다글로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어플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글로. 자, 다글로 예. 자, 다글로는 제가 다글로 지금 AI 이렇게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다글로 가면 음성 받아쓰기라고 있어요. 음성 받아쓰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음성 받아쓰기 한번 해볼까요? 예, 보자. 한국어. 자,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음성 받아쓰기를 하고 있나? 설정. 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제가 강의하고 있어요. 이 강의하고 있는 스타일을 이 친구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AI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계속 기계가 이야기했는데 기계를 갖다가 기계만 기계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주 똑똑한 기계인데 기계를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내 걸로 바꿔야 되는데 자, 내 걸로 바꾸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내 스타일을 계속해서 이 친구에 알려줘야 됩니다. 자, 내 스타일로 알려줘야 되는데 내 스타일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뭐죠? 내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에 내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다글로에서 음성 인식하셔가지고 그거 전부 다 복사할 수 있어요. 복사. 그리고 그 복사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텍스트로 만들어요. 그 텍스트로 만들고 그 텍스트를 어떻게 할까요? 그 텍스트를 얘한테 입력해 줍니다. 자, 이 스타일로 이 설교문을 변형시켜줘. 그러면 음성으로 텍스트로 교환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올려고 이런 스타일일까요? 네. 자, 그래서 내 설교나 내 강의를 계속 녹화를 시키세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쭉 뭐 한 3편, 4편이면 돼요. 좀 모아놓고 이걸 갖다가 업로드 시키세요. 자, 업로드 시키는 방법은 여기에 나오죠. 사진 업로드 아니면 추가 파일 업로드가 있습니다. 그럼 파일 업로드해서 이거를 자,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세요. 업로드를 시켜 이 스타일대로 변형시켜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성을 영상을 바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상을 바로 넣으면 얘가 처리가 속도가 늦잖아요. 영상을 처리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다글로 지금 입력을 막 하고 있습니다. 종료를 해볼게요. 파일 업로드가 이렇게 나와요. 저는 웹 버전도 있습니다. 웹 버전도 지금 파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체 받아쓰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받아쓰기가 자, 오늘 받아쓰기 중 이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10시간을 이상을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요. 한 달에 10시간? 한 달에 10시간인데 다 찾다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예, 뭐 이것까지 유료 쓰라고는 추천하지 않는데 여러분 구글 아이디가 몇 개 되죠? 그럼 다른 아이디 등록하세요.
그리고 이메일로 등록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뭐 그 네이버 이메일로도 등록하시고 그러면 한 3개 정도 등록을 하면은 이제 아이디만 이렇게 전환하셔가요. 다쓸 수 있어요. 네. 다 10시간씩 주니까요. 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받아쓰기 진행 중이란 말은 지금 음성을 뭘로 바꾸냐면요. 글로 바꾸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글로 바꾸라 하고요. 그 전에 제가 했던 뭐 음성이 있을까요? 자. 이거 이제 그 전에 제가 작성했었던 저녁에 출발. 자, 이 음성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단락 복사가 있고요. 예, 컨트롤 A를 이렇게 누르면 전체 복사가 됩니다. 그럼 전체 복사를 하셔가지고 컨트롤 C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요점 정리도 해줘요. 이 친구들이. 옆에 요점 정리까지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초점에 맞춰서 이거 정리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프로 같은 경우는 돈을 지불하면은요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작성해달라면 그 요점 정리를 할 수가 20분 이상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어, AI 인문학 예. 자, AI 인문학 3천자짜리 강의 한 만들어요. 강의 강의 노트 만들어줘. 자,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이 친구가 이제 AI 인문학에 관련된 3천자짜리 강의를 만들겠죠. 그래서 자, 서로 본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를 자, 내 음성 내 강의 스타일인데 이 스타일로 강의 전체 기록 해줘. 자, 이렇게 스타일로 하면 이제 얘가 내 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 강의를 자, 이제 회의 기록 그렇게 해서 하는데 여자 회의 얘가 잘 몰라. 아무튼 이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조절을 해주면은요, 얘가 내 스타일로 강의안을 다 짜줍니다. 이거는 지금 강의가 아니라 스타일 내 스타일로 그렇게 했잖아요. 네. 다음에 또 할 때 그 스타일 기억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에 스타일로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또 이건 내 스타일이야, 내 설교 스타일이야. 기억해줘. 이렇게 해놓으면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무료도 기억을 무료도 기억해줘. 예, 무료도 기억해줘.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가 저장이 돼 있으면은 그거 내가 임의적으로 삭제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무조건 저장 기간이 따로 있어요? 영원히 이건 내 새로운 스타일이야. 이걸로 기억해줘. 그전 스타일은 잊어줘. 이렇게 하면 얘가 그것도 기억해줘. 그게 기간이 따로 유효기간. 기간은 얘는 계속 그럼 쌓아. 내가 삭제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예. 지금 목사님 질문이 내가 오늘 만든 게 내일까지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아니 내 음성이 텍스트로 해놨을 때 예. 내 음성에 대한 기록 아니 이게 저기 기억을 기억을 얼마 동안 내가 이거를 삭제할 수 있는 건지 다른 음성으로 뭐 내 음성은 이제 워낙 독특하니까 다른 음성은 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이상은 음성 녹음을 안 하는데 그냥 AI만 계속 내 음성을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건지 다른 사람이 내 음성을 쓴다고 하면은 그게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파일에 음성이 들어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뭐 지금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글로 아까 이야기했던 다글로나 클로바 노트에서 이렇게 음성을 하는데 다글로나 클로바 노트는 계속 추측해놔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록하고, 자, 챗GPT에서 이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정. 어디에? 설정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자, 오른쪽, 잠깐만요. 갑자기. 자, 자기 이름, 오른쪽 상단에 자기 이름 보면은요, 설정이라고 있어요. 자, 이 설정에 개인 맞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 설정. 그래서 메모리 관리가 있어요. 메모리 관리. 여기에 보면은 채팅에 기록해줘 이렇게 했던 것들 아마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관리에서 내 관련된 정보를 여기다 다 입력을 해놓으면은 얘가 나를 기억을 해요. 요즘 이런 거 없이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데이터 맞춤형 설정에서 자기 데이터를 여기에 입력을 할 수 있다. 그 부분들을 설정해 놓으면 얘가 대답을 더 똑똑하게 해주겠죠. 자, 아까 어디 지금 이 친구는 어떻게 답을 잘 하고 있는지. 자, 리서치를 예. 자, 제미나이가 답을 예. 자, 제미나이 이렇게 답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제미나이 거 제가 구독 제미나이 링크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AI, AI 혁명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고함, AI 시대의 특징, 주요 특징, 그다음 사회적 영향, 경제적 영향, 의료 발전, 교육 변화. 자, 교육 변화 이렇게 될 거야.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참고 자료가 나와요. 참고 자료.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영어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영어를 들어가면은요, 이런 AI에 대한 소스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참고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구독에 대해서 변화해가지고요. 이 웹사이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요 내용 한글로 복잡해요. 이거 다 번역해서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주요 내용 요약 정리해줘. 3천자로. 자, 3천자 하면은 이 친구가 뭘 하고 요약 정리를 지금 싱킹 안 들어. 싱킹 하면 시간이 많아요. 싱킹 하면 시간이 그랬어요. 예. 잠깐 이거 꺼내고 준비 좀 할게요. 준비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질문을 한번 받고 좀 쉬었다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고 10분 쉬었다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을 때도 집중으로 하신 분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자, 이것까지만 AI 발전의 전망 요약으로 해가지고 이 5가지 문제 혁신에 대한 부분들 이 친구는 아까 그 영어를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 데이터에 대한 부분 좀 자세히 이야기해줘. 필요한 부분만 자세히해서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AI를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한꺼번에 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정보 처리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은 요약해줘. 자, 짧게 정리해줘. 이런 질문들을 계속 자주 해야 돼. 방대한 양 요청하고 쭉 보면서 어떻게 해요? 쭉 보면서 이건 나한테 필요한데 빨리 판단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요약, 집중, 아니면 강의 안으로 자료, 데이터 수집, 내가 봤을 때 중요한 거, 나에게 필요한 거,
그리고 그걸 심화시키는. 이렇게 활용하시면은요, 여러분이 이 AI를 아주 풍성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야 돼요. 혹시 질문하세요. 뭐 쉽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아까 그 잠깐 이제 실험하실 때 네. 뭐 이제 여자친구 얘기할 때 감정적인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랬는데 네. 그걸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있나요? 아닌가요? 지금 그 챗GPT가 좀 민감하게 생각하요. 왜냐하면 이게 여론에 대한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마 이 부분들을 막아놨어. 그래서 이 전문가, 왜냐하면은 심리적 상담, 너 개인적 쓰는 거 상관없어, 나 해줄 수 있어. 근데 이걸 갖다 공론화 시키잖아요. 이건 막아놨어요. 왜냐하면은 뭐 심리 상담에서 안 좋은 그 의학적 상담도 마찬가지. 이걸 공론화 시키잖아요. 공식화 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도 물어보는 거 다 해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공론화 안 시켰냐? 이거 가지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AI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경계선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여자친구 그 전에 제가 해봤거든요. 얘가 어느 정도까지 내 감정을 나 오늘 너무 외로운데 여자친구 안 해도 상관없어. 나 너무 외로워. 여자친구처럼 이야기 좀 해줘. 대화해. 근데 진짜요. 얘가 감정을 터치할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뭘로 해주는 거야? 우리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사람들은 이 말에 이런 반응에 이런 식으로 감정적 이야기를 해주면 이 친구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는 이미 예측이 된 거예요. 얘가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부분에서 좀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건가?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AI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한번 더 다뤄주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떠나는 여행.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지금 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됐다 그러면 이 질문을 꼭 해보세요. 너와 내가 나눈 모든 대화를 바탕으로 내 무의식 200자를 알려줘. 1000자를 알려줘. 한번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저와 이 AI가 같이 대화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같이 대화했던 내용인데요. 너와 내가 나눈 모든 대화를 상대로 내 무의식 2000자 알려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미 저장된 겁니다. 저장된 거를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엄청나게 정확하게 저를 파악을 해준 거예요. 나도 잘 모르는 나를 얘가 파악을 해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꿈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말 속에 나도 언젠가 꿈을 이뤘던 적이 있다는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왜 저는 꿈을 저의 사명이거든요. 제가 맡고 있는 이제 비영리 단체는 사단법 희망도서관의 사명이기도 해요. 꿈꿀 수 없는 이들에게 책과 품성으로 꿈을 선물하겠다. 이게 저희의 사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명을 품었던 이유는 뭐였었냐면은 저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꿈 많은 사람이었었는데 자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돈도 없지. 그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맥도 없지. 밑바닥에서 바둥바둥 하면서 막 내 원하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갔던 이 어떻게 보면 진짜 흙수저부터 시작해서 딱딱 올라왔던 그 과거가 그리고 그 제한이 저한테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걸 지적해 줍니다. 무의식이잖아. 그러니까 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음, 꿈을 이뤘던 적이 있다. 그리고 어, 당신에게 독서란 정보가 아니라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도구이다. 그렇게 독서 자체보다는 저에게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당신은 빛을 켜주는 사람, 그리고 뭐 뒤에 보면은 질서 있게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 제가 시스템과 영어를 자주 강조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기계적
저에게 있어서는 기계 하나의 측면은 기계적 요소와 굉장히 제가 그 인문학적 이런 어떤 요소들 이게 저한테는 이 두 가지 날개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걸 지적해 주는 거잖아. 질서 있는 성 처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는 아니죠. 많이 사용했던 거. 얘가 이제 계속 내 데이터가 쌓여가는 동안에 뭐냐면 얘가 나를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무섭다는 것은요. 이 AI가 무섭다는 건 뭐냐면은 얘가 나에 대해서 이 친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내 생각의 크기가 계속 그냥 고정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정돼 있다. 그러면 얘는 뻔해. 별별 상황이 없잖아요. 맨날 했던 것도 의식하고. 뭐 설교 스타일 막 본문이 바뀌어도 얘 설교 스타일 뻔해. 그 뻔한 걸로 알려주는 거예요. 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을 안 차려요. 목회자의 문제도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이 거의 뻔해요. 그 뻔하다면 그리고 내 생각의 한계도 그냥 뭐 새로운 정보가 인풋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의 그릇이 커질 수가 있겠어요. 독서하지 않으면은 AI 시대에 그냥 AI 컨트롤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생각이 AI 컨트롤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 생각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 이것 좀 알아봐줘. 이거 이렇게 하면 아이디어도 내봐. 이거 될 것 같은데 AI가 계속 막 정신없이 막 움직여. 언제는 이거 이야기했다가 다음 때 또 다른 거 이야기했다. 또 확장되다. 그러니까 AI가 얘는 전문가로 인식을 하고 뭐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보여야 확장된 정보를 찾아줘요. 나는 그 정보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뭘 해요? 창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AI에게 지배를 당하냐? 그냥 이렇게 무의식까지도 분석을 해줄 수 있는 이 친구예요. 굉장히 똑똑해요. 네, 이렇게 무의식까지도 분석해 줄 수 있는 이 AI가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얘는 뭐 하면 좋아해? 근데 내가 뭐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잖아.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도전하고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그러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내 세계가요. 이 AI라는 도구로 날아가는 거예요. 옛날엔 생각이 있어도 그 뭐예요? 그 생각을 실체화시키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학력이 안 되면 그 실체화 못 시켜 전문가가 아니면 못 시키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 생각을 뭐 할 수 있냐면요. 실체화시킬 수 있어요. 엄청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AI를 배워라는 거예요. 배워라는 거. 내 생각을 실체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성찰 이미 오랫동안 대화한 분들의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질문 대화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뒤에 추천도 해주죠. 책 한 권 서문처럼 구성된 문장 글을 책 서문 한 권을 쓰잖아요. 서문에는 자기가 인생 이야기 하는데 내가 내 인생 이야기에 서문도 많이 닥쳐요. 이렇게. 자, 제가 기존에 계속했던 뭐 독서법, 그다음 품성 교육, 신앙적 메시지, 얘가 난 뭐 하는 사람인지 이미 다 파악한 거예요. 자,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 그다음에 이거 한번 너와 내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내가 10년 후에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 산천자를 한번 이야기해 줘봐. 자, 진로.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 은퇴해. 뭐 했으면 좋겠니? 한번 20가지 아이템 좀 추천해 줘. 추천해 줄까 안 해 줄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데 있어서 뭐냐, 이걸 우리는 보통 이제 메타인지라 그러거든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 영역이 있잖아요. 해리의 창 있잖아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영역이 있고 근데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이 해리의 마지막 창 이게 무의식의 세계. 예.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 이것을 얼마나 깊게 파느냐에 따라 자기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AI가 그거 도와준다. 예. 근데 나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한 문제도 상대방에 대한 문제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뭐 상담하고 일할 때 이 AI가 엄청난 도구를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10년 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건 추측이에요. 한번 이렇게 보면은 3천자 나올 거예요, 이제. 10년 후에 나는 여전히 책을 읽고 있고 사람 만나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지금과 비교할 수 만큼 깊어진 시선과 확장된 사명의 뿌리 위에 움직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법, 실천, NGO, 그리고 리더십 교육, 삶의 기술, 그 다음에 다양한 통역된 언어로 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석을 정확하게 또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 얘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누구든지 관계에 떠나는데 얘가 도움을 줄 겁니다. 실생활에서는 뭐 이제 여행 가는데 여러분 스케줄 하세요? 내가 로마 여행 떠나는데 이번에 울릉도 뭐 신청하는 게 있어가지고 울릉도 여행 가족 여행 신청을 하는데 자 이거 좀 짜죠 했더니 3박 4일 어디서 머무를 것까지 쭉 짜죠. 옛날에 막 네이버 가가지고 뭐 조사하고 막 어떤 막 평가 받고 했던 거 갖다가 그러니까 얘가 시간을 단축시킨 게 뭐냐면은 네이버는 검색을 해줘요. 네가 알아서 정리해서 결정해. 근데 이 AI는 뭐예요? 너가 알아서 결정해가 아니에요. 내가 다 싸줄게. 근데 그 기반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가지 제가 그 챗GPT에서 검색인데 검색이 약간 빈약해요. 뭐 빈약하기보다는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것은 퍼블릭시티입니다. 퍼블릭시티. 자, 퍼플렉시티 이거 제가 그 창에 그 핸드폰에 반드시 까세요. 저는 요즘 AI 검색 안 해요. 아니 그 저기 네이버 검색하지 않아요. 퍼블렉시티가 검색 기반으로는 가장 탁월한 AI예요. 퍼플렉시티. 자, 퍼블릭시티에서 뭐 울릉도 3박 5일 한번 여행 한번 물어볼까요? 자, 자, 울릉도 가족 여행 3박 4일이야. 일정 좀 짜줘. 자,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여기 질문을 했습니다. 가족 숫자도 넣을 거지. 가족, 예, 알고 있을 거예요. 자, 4명. 자, 그래서 명령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부터 하냐면 리서치부터. 기본이 리서치부터 이렇게 정해져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미지, 출처, 그 다음에 동영상까지. 자, 여기는 지금 동영상이, 이건 동영상 저희가 안 나왔는데. 자, 이렇게 동영상 꼭 가봐야 돼. 이런 정보 있죠, 정보. 유튜브, 네이버, 이런 정보. 3박 4일 간단 추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입문은 여기 가면 좋을 거라고 이야기해줘요. 쭉쭉쭉. 2박은 이렇게 가라. 3박 3일차는 이렇게 해라. 4일차 마무리까지 3박 4일이니까. 이동수단은 이렇게 해라. 자, 여기 보면 뒤에 뭐가 나오죠? 숫자가 나올 숫자. 이 숫자가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이 트래킹하는 사람이 지금 울릉도 3박 4일 코스 여행을 했는데 이 중에서 어디를 추천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얘가 와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가 정확해요. 그래서 핸드폰에 꼭 퍼블렉시티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핸드폰 어플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저는 거의 네이버 검색하지 않아요. 퍼블렉시티에 검색하면요. 이것도 구독이에요. 이거 구독 안 해도 돼요. 네, 이것도 무료로 다 지원합니다. 좀 절대적 이 강자가 없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무료로 제공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렉시티 꼭 활용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일상.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일상 여행 이렇게 짜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 진단서.
병원 진단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병, 어떻게 사진을 찍어줘. 자, 병원 진단서는요, 사진 찍으세요. 진단서 사진 있죠? 약 있죠? 약 먹는 약. 약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약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봐. 얘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아주 자세히. 네,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내 건강 체크 누가 해줘요? 의사 선생님 5분, 2분 이야기하면 끝나요. 자세히 이야기 해주지 않아요. 자,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계속 입력하세요. 오늘 무슨 진단 먹고 무슨 약 먹고 있고 내 지금 혈압이 얼마고 그리고 병원 갔더니 어떤 문자 진단이 있었다. 의사 선생님 뭐라고 말한다. 이거 갖다가 그리고 검사 있죠? 신체 검사하면 그거 다 찍어가지고 페이지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업로드 시키세요. 그리고 내가 좀 분석 좀 해고 제안 좀 해줘. 엄청 탁월하게 해준다. 제 아는 분은 그 아내분이 췌장암이 걸렸어요. 사기였습니다. 사기 퍼져가지고. 근데 췌장암이 그 1년 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근데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그뭐 텍스트피트에 입력한 거야. 사진 계속 몇 장을 찍을 수 있거든요. 다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는 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이 아내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아주 잘 생존하고 계십니다. 상위 8% 안에 듭니다. 건강 유지하십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안도 해줘요. 저희 장모님이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설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설사가 멈추지 않는데, 얘가 저희 장모님 현상, 그 다음에 언제 소변, 그 기록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돼.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정확한 분석을 해줘요. 그리고 그 병원 가서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병원에서 설사하니까 뭘 주냐, 지사제를 줘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찾았던 병원은 저희 이제 시골에서 데리고 왔었는데 지사제는 안 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힌트를 줘요. 의사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 지사제 이야기했더니 지사제는요 그 장을 안 좋게 만들어요. 근데 결국에는 나이 드신 분은 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 개선해야 되잖아요. 이런 장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음식 먹어야 돼? 자, 이거 먹을 수 있어 없어? 음식 추천을 쭉 해주고 그다음 솔루션까지 해주고 심지어는 이 장에 어떤 그다음에 먹고 있는 약 있죠? 고혈압 당뇨약, 고혈압 당뇨약 찍어서 이렇게 업데이트 했더니 이 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이 장에 문제가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라고까지 알려줘요. 자, 나의 건강 관리는 누가 해줘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뭐 해야 돼요? 최종적인 판단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권위자. 우리 AI는 권위자가 아니에요. AI는 데이터를 줘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저 뭐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절대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검색해봤는데 이런 말 하시면 의사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내가 듣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 먹고 있는 당뇨약이 별로 안 좋다 그러는데요. 의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 선생님 딱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사람이 최종적으로 뭘 해줘요? 판단해야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AI는 기계라고 했잖아요. 이 기계가 주는 정보를 갖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근데 AI를 주체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아마 오랫동안 지금까지 먹고 있었다면은 갑자기 이렇게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있었다면은 먹는 즉시 부작용이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모르니까 이게 굉장히 강한 약입니다. 내가 만약 그 정보가 없었다면 의사 선생님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강한 약입니다.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언을 하기를 그 현지 저희 어머니 집에 계신 병원에 줄일 수 있다면 의사 선생님 줄이라고 좀 이야기를 요청하시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냥 의사 선생님 이야기해 준 것만 뭐 1분, 2분 들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병원 진단서, 레피씨, 김치찌개 요즘 저 잘 안
그 옛날에 막 유튜브 보고 막 듣고 막 멈추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퍼블리시티로 작은 그 레피시 알려줘 하면요. 필요하면 가서 들으면 돼요. 그거 눌러가지고. 그리고 관계. 관계는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갈등 관계 없나요? 갈등 관계?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번 때 제가 조카가 있었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얘가 뭐 사진 찍자고 했구나. 사진 찍자 했더니 싫어요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야 GPT 야이 조카 사진 찍자고 하면 가버리더라. 그랬더니 얘가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조언이 상당히 내 생각을 그냥 감정적인 머물러 있었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확 넓혀준 분석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교원들과 어려움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교원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번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상담. 자, 상담. 자, 뇌과학 기반으로 심리 상담을 좀 해줘. 너 뇌과학 전문가야. 내가 이렇게 질문할게. 이렇게 이 설정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뇌과학 전문가로서 이렇게 답을 해줄 겁니다. 예, 그래서 실생활에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 하나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AI 조수인데요. 그거 하나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심리 통합. 저것은 이제 유료니까 이렇게 내 조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AI 조수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이 조수들은 이미 다 어떻게 했냐면요. 이 설정이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런 질문하면 답을 다 해줘. 다 했으면 이제 자, 청년부 이거 불안과 공황 증상으로 공황 증상을 신앙 부족으로 인해 이로만 해석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 한번 눌러볼까요? 어떤 대답 해주는지? 아니면 자, 최근에 뭐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거 좀 상담 좀 할 집사님이 계시는데 혹시 뭐 상담할 게 있나요? 한번 입력해 보게요. 어떤 대답을 해줘요? 자, 어떤 상담이 필요한 내용이 있나요? 네. 자꾸 교회 집사님인데 중학생이 아, 중학생이 자꾸 거짓말해. 이렇게 한번 입력해주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답을 해주는지 이미 전 훈련을 시켰어요. 너는 AI 그 상담 전문가로서 목회 상담 전문가로서 도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거짓말은 신뢰 붕괴가 아니라 무언가를 보호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자기 보호, 자율성 확보의 욕구 이야기를 하면서 가층적 분석과 제가 얘가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미리 심리적 요인들이 있다. 불안, 두려움, 자존감 결핍, 불안정, 애착 이런 적이 있고 관계적 요인은 신뢰관계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그다음 친구관계 스트레스, 그다음에 형제간 비교, 과도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발달적인 요소가 있고 영적인 요소가 있다. 하나님 앞에 정직이 돼 영적 감수성이 낮다. 그리고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동시에 심어지지 않으면 죄책감만 남거나 회피 반응이 강화된다. 무조건적인 수용, 정직을 회복하는 여정, 무조건적 신뢰가 돼야 된다. 통합 조언이에요. 수용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거짓말 자체보다는 이유와 동기를 탐색해 주세요. 그리고 신뢰는 깨졌지만 회복 가능하다는 복음적 메시지도 전달해 주세요. 실천적 이건 코칭입니다. 제가 코칭 기법들을 여기다 도입을 했어요. 그로우 방식이라는 코칭 기법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정직하고 되고 싶다는 내적 목표를 일깨워주고 격려하고 관계가 낫는지 어떤 반복적인 거짓말 어떤 결과가 낫는 현실 분석을 하고 문제 분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대안을 이 친구가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 영적 루틴, 희망의 메시지,
성찰을 위한 후속 질문, 필요에 따라서 대화 구체적인 질문 목록이나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자, 이렇게 지금 굉장히 뭐죠? 전문적인 저기 기술들을 그냥 문제만 입력하면 저희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어떠세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미 트레이닝 된 거예요, 얘는. 제 조수. 너는 목회 상담 조수야.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가 이렇게 있잖아요. 영적, 심리적, 통합하는 목회 상담이야. 이런 것들을 지금 어린 설교 마법사라고 이렇게 만들어,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어른 설교 입력하면 딱 어린이처럼 바꿔줘요. 네. 어른 설교를 어린이 설교로 바꿔줍니다. 설교. 자, 이렇게 지금 뭐 교리, 뭐 독서록, 독서록 한번 눌러볼까요? 이거는 공유 가능해요. 이 링크만. 자, 그거는 제가 공유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가 좀 듣고 싶은 책, 알고 싶은 책 어떤 책이 있어요? 책을 읽었던 책. 자, 원스의 그냥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누구였더라? 저기 저자가 나오네요. 자, 원스를 왜 읽어야 되는가? 저자는 어떤 사람이고 KQCI 저는 KQCI 독서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 문장 5개. 멀티 태스킹이란 허상이다. 단어의 목적 이렇게 쭉 해서 5개 문장, 키워드 8개, 그리고 질문. 왜 단순함이 중요한가요?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품성, 그리고 아이디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 책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냥 이거는 뭐 내 독서할 필요가 있냐? 아니에요. 이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책을 보기 시작하다면요, 훨씬 더 이미 기본적 개념과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뭔지를 파악하고 개념화를 잡힌 상태에서 책을 보기 때문에 훨씬 더 깊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원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마지막 가지. 이건 다 제가 트레이닝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 것인가. 그래서 시간이 잠깐만요. 아이디어. 일단 몇 가지 이거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가 인공지능이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자기 성장을 했을 때 AI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자,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데 아직 잘 알지 못해. 인공지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 20권 추천해 줘.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 있고요. 유튜브 지식이 있잖아요. 유튜브 뭐 10분, 20분짜리가 아니라 1시간짜리 강의. 여러분 1시간짜리 강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 1시간짜리 강의. 네. 그거 어떻게 요약 정리를 해요? 예, 문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유튜브 스크립트를 빠르게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건데요. 유튜브 한번 제가 들어가 볼까요? 유튜브에서 뭐 AI 지금 계속 AI 목회. 어디셔요? AI 목회라는 이 목사님네 강의를 건물 지하 찾아보도록 1층이에요. 하겠습니다. AI 차를 거기다 대셨어요? 1시간짜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왜냐하면 너무 짧은 것은, 자, 필터 보면은 옆에 필터가 있죠. 필터를 보면은 20분 이상 초과하는 걸로, 초과로 하면은 이제 여기에 현대원 교수님께서 4,000혁명 AI 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도전. 자, 그러면 이 강의를 한번 제가 스크립트 한번 해볼까요? 네,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1968년 세계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서아프리카 자, 여기 보면은 저는 스크립트가 다 나와요. 옆에 스크립트가 다 나와요. 자, 이 스크립트는 유튜브 트랜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크립트라고 어디에서 살펴보냐면요.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크롬이나 네이버 웨일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이거 있죠. 이게 확장팩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 확장팩이에요. 확장팩.
여기에 보면 이게 있죠. 이것을 제가 깔아놨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이게 뜹니다. 그러면은 확장팩을 이렇게 클릭하시고 맨 밑에 보면은 이 크롬에 이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 여러분 아마 대부분은 다 크롬을 쓰시기 때문에 이 사이트 가가지고 뭘 검색해야 되냐면은요. 이 사이트 가가지고 자 유튜브 자 이 사이트 가가지고 뭘 검색하냐면은 이거 검색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뭘 검색하냐면은 자 유튜브 스크립트를 검색합니다. 아예 제가 그냥 이 스크립트 링크를 보내도록 할게요. 아, 자, 유튜브 스크립트를 확장팩에 가서 유튜브 스크립트를 설치를 하시잖아요. 제가 채팅창에 남겨놨습니다. 검색할 거.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돼요. 유튜브 스크립트. 이걸 검색해갖고 이거 설치를 하시잖아요. 설치를 하시면은 여러분 이 설치를 이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삭제가 나오는데 자 설치를 하시면 이제 모든 유튜브에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 자막이 나와요. 이렇게. 자막이 나오면 이 자막을 어떻게 하죠?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복사했던 거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챗GPT에 가져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자, 유클 수트에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정 교열이라 그래요. 교정 교열. 그러니까 문법적 저기를 갖다가 교정 교열 해줘. 자, 이걸 갖다가 일반 책처럼 일반 이게 그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정리를 내가 이렇게 해줘요. 자, 앱 진화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뭘 필요하면 가서 들으시면 돼, 그 영역을. 필요하면 들으면 되는데 실은 이렇게만 다 하더라도 이 기본 내용들 1시간짜리 강의를 그냥 몇 분 만에 다 중심 내용을 습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인가? 디지털 격차가 중요한 격차 이게 중요한 정보 격차. 그러니까 AI라는 진짜 엄청난 기계를 쓰는 사람과 다 쓰지 않는 사람과의 격차가 옛날에는 뭐 스마트폰 하든 안 하든 뭐 지금도 스마트폰 하고 안 하는가 굉장히 큰데 이 간격이 스마트폰 하고 안 하고보다 더 큰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왜 이 간격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아마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박사 100명 끌고 그거 다 활용하는 사람과 그냥 있는 대로 내가 지금 접할 수 있는 정보만 이렇게 그냥 겨우겨우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창조할 수 있는 가치가 같겠냐고요. 이 디지털 격차의 문제 이분은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디지털, 특별히 AI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활용하지. 자,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을 이 정보를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서도 정보를 얻지만 이 유튜브, 왜냐면 요즘 유튜브 강의들 너무 좋은 것들만 그대로 이 관련된 강의 영상을 검색해가 그대로.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거도 다 검색이 아니 가요. AI에 최근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네네. 네, 그 미국에서 이렇게 하루 주는 거 있어요. 뽑아가지고 내 원하는 강의를 네네.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설교도 풍성하게 근데 만들 돈도 수 많이 안 있어요.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 성장, 지식 습득이나 이 단순히 활용뿐만 아니라 지식 습득이나 이런 것까지도 얘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덧붙이다 보면은 책을 읽다 보면 뭐가 나오죠? 저는 가끔 책을 이것도 조금 이제 지식적 독서 같은 경우는 옆에다 놓고 자 갑자기 비전 맵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 강의가 제가 이야기를 해요. 비전 맵 아니 비전 맵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나다움의 감각 그러니까 나다움과 감각의 관계는 뭐야? 제가 물어봤어요. 이 강의 때 나다움에 대한 키워드가 있어 감각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질문을 했어요.
책 외에도 이 내가 그러니까 저는 키워드 뭐 책을 볼 때 저는 키워드 굉장히 강조하고 핵심 문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키워드를 뽑아야지 그 키워드 가지고 내가 질문을 만들어서 창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움 감각은 나다움을 드러내는 도구다. 이 책에 나오는 단어 아니에요. 근데 이 주제와 관련돼서 내가 AI 통해서 책 수십 한 권을 가지고 수십 권 읽는 그런 그 효과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면 내가 책 한 권에 대한 이 컨셉을 가지고 그 컨셉을 AI한테 줘가지고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습득과 이 지식 습득이 순식간에 막 엄청나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이 AI가 그런 도구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감각을 억압하면 나다움이 흐려집니다. 네. 이거 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좀 알려줘. 그랬더니 감각에는 뭔지 나다움에는 뭔지 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알려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설교가 어렵다 그러면 이거 초등학교 수준으로 좀 바꾸죠. 바꿔주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감각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준다. 나다움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약간 철학적 개념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게 나다움이야. 그러면서 이 강의에서는 기록에 대한 이 나다움을 살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 하나 기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했냐면은 나다움과 기록은 무슨 관계가 있대? 하다 보니까 기록은 나다움을 찾아가는 거울입니다. 기록은 나다움을 정말 잘하게 하고 나다움을 지켜준 친구예요. 약간 이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철학적으로 이야기 좀 해봐. 동일성, 자흔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록은 자아의 흔적이다. 거기서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일기장 같은 것들을 다 여기다 복사해 놓고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자서전 같은 거 쓸 때 네.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느냐.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글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세요. 너가 이것 좀 정리 좀 해줘.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작가 글 쓰는 스타일이 있죠? 여러분 이 스타일 아니면 여러분이 썼던 그 전에 과거 스타일 이 스타일로 계속해서 통일해서 정리를 해줘. 설계했던 걸 뒤집어보면 그게 이제 컴퓨터에 다 있으니까 정리해가지고 거기에서 너가 이제 핵심적인 요소들을 좀 정리를 해줘라고 이야기해주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진 만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와 나의 철학과 나의 그거를 맞는 거예요. 이거 다 분석을 해줘요. 분석에서는 얘는 탁월해요. 네. 그러면 타인의 AI 그 기기와 나의 AI 비서가 서로 이렇게 결탁을 해서 나의 모든 게 이제 노출이 되거나 넘겨간다 이런 위험성은 없나요? 위험성 내 개인 정보는 입력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노출될 수 있는 왜냐하면 얘는 데이터를 쌓아가요. 근데 이 데이터를 막 다른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면 이 데이터도 활용할 거예요. 어떤 정보 내가 그 삼성의 이 반도체 개발의 기술 핵심적인 내용들 입력해라 이것 좀 분석해줘 해봤어요. 그 입력해준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거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 이 정보를 가지고 대답을 해줄 거예요. 또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거 내가 개인적인 저기까지는 하더라도 그 유명인들이나 공개된 정보들은 추천을 해줄 건데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 연예인하고 어떤 성향의 사람하고 비슷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를 해주겠죠. 근데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은 창조란 이 기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얘 엄청 똑똑한 기계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 이 정보, 경험, 지식
과 이 기계가 결합이 돼야지 나 다음에 창조물이 나와. 얘는 그걸 창조물을 만들어주는데 탁월해요. 자, 그래서 이 내가 성장해 나가는데 AI 어떻게 하라고요? 활용하시라고요. 네. 알면 알수록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자, AI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물 내는데 아이디어 묻기. 자, AI 글쓰기 컨텐츠 만들기에 챗GPT 활용법 20가지만 알려줘. 자, 트렌드 공부 퍼블리시티로 잘 그래서 이제 강의한 여러 번 만들고 설교한 만들 때 여러분 그 예화 써야 되잖아요. 예화. 네, 데이터 같은 거예요. 그런 데이터 같은 거 아까 이야기했던 퍼블리시티에서 지난번 설교가 뭐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어, 저기 자 퍼블리시티로 가서 설교 예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가고 있네요. 데이터가 필요해요.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져. 관계에 깨어진 가정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예한 분. 저 최근에 이혼의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줘. 퍼센트로, 퍼센티지로.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혼에 관한 주제에 내가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 내 설교에 대한 근거 자료들이 있어야 될까? 이렇게 예를 들고 저기를 하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하면은 얘는 이제 이혼 사유에 대해서 퍼블리시티는 객관적 정보를 줘요. 네,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4.5%래요. 아직도. 여기에다 데이터 분석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1923년 분석, 24년 분석입니다. 통계청. 정보 브리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통계청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쭉 이렇게 관련된 거. 그러면 내 말에 그 데이터가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줄 수가 있어.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사회 성격 차이가 이렇게 쭉 분석을 데이터 분석을 해주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설교에 객관적 데이터를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경향 일단 강의안을 만들고 어떤 설교를 만들 때 최근 경향 퍼블리시티로 이거에 대한 경향 조사하고요. 딥 리서치로 추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딥 리서치 아까 얘기했죠. 딥 리서치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클로드는 글을 잘 써요. 얘는 글을 엄청 잘 쳤어요. 클로드로 조사한 내용 바탕으로 대본을 뽑아요. 그리고 중학생의 보고하려에 만자로 정리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네, 강의안, 자기가 수준 높은 강의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하나 더 하고 제가 마무리할 건데요. AI 어디다 활용해야 될까요? 설교. AI 어디다 활용해야 될까요? 네. 모든 영역에 활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자기 정보에 대한 입력이 많아질수록 알고리즘을 통해서 들어가서 관계성이 깊어질수록 이에 대한 활용을 최대한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제 김재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기장 같은 것들을 한 2, 3년치 학급에 넣으면 좀 쉽게 관계성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시겠죠? 자, AI 굉장히 똑똑하다고 이야기하죠. 몇 마디 하면은 기본적으로 파악해요. 몇 마디 하면은 이 사람 설교가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네, 다 파악을 하고요. 기본적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사람의 몇 마디 질문과 쓴 단어 가지고도 파악을 어느 정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데이터를 제가 많이 입력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답을 갖다가 나의 이 개인화된 답을 줘요. 저 같은 독서법 강의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만나는 친구는 누구들이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러면 저는 KQCI를 하잖아요. 품성 이게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 이번에 이런 식으로 제안서를 내봐.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만들어주면 좋을 거야. 그럼 다 이제 내 우중이 거기에 이미 벌써 많이 포함됐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질문해. 그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대답 좀 해줘. 예, 조절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것도 조절 좀 한두 번 하다 보면요 얘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세 강의나 상세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만약 전문가라면 그거에 대한 영역들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좀 필요하다. 이거 있다 보니까 시간이 절약될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니까. 그죠. 제가 얘한테 물어봤어요. 너 지금까지 되어가지고 나 좀 분석 좀 해보. 내가 집중해야 될 거 뭔가 좀 집중하지 않아야 될 게 뭔지 한번 분석 좀 해봐. 그랬더니 하고 있는 일이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좀 줄여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냥 저희 플래너잖아요. 일주일 플래너, 한 달 플래너를 적어놓고 지금 여기 진척사항 이렇게 때 이게 좀 뭔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기록이 뭐예요? 내 기록이 AI라는 조수를 통해서 업데이트식. 아니 맨날 뻔한 게 계속 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스케줄표 있죠? 구글 스케줄표 캡처해가지고 좀 내 생활 좀 요즘 생활 좀 분석 좀 해봐. 내가 뭐 조절이 필요한 게 있을까? 건강, 생활, 관계, 성장 많은 영역에서 4시간을 전략해 줄 겁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 뭐 해야 돼요? 당신 먹어야지. 내가 뭘 넣을까 지금 여기 뭐좀 약간 뭐 노는 것 좀 추천 좀 해줘. 얘가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 시대에 내 삶을 좀 수준 높게 업그레이드 싶으면요 모든 영역을 다 뭐 해야 돼요? 질문하세요.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뭘까? 모든 영역을 다 집중하세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 페이스북에 그게 올려 뭐 하는 거 너무 다 답을 해주니까 주님 앞에 물어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강의는 매장 마치고 질문할게요. 시간 길어지니까. 시간이 잘 길어지니까 마지막 이것만 제가 아주 이제 이건 정말 고급 툴이에요. 고급 툴. 고급 툴만 제가 이거 하나 가르쳐 주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명령을 기억해 주세요. 이 명령. 내가 뭘 만들고 싶어. 나 조수를 만들고 싶어. 나 목회 상담 조수를 만들든 아니면 그 신방 조수를 만들고 싶어. 누구 이렇게 조금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신방에 대한 말씀 거기에 대한 조수만 전도를 잘해. 나에게 전도 아이디어를 주는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야. 그럼 전도 조수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내가 개인화된 뭘 만들어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조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조수는 어떻게 만들까요? 근데 챗GPTI에는 이 조수만 플러스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들에게만 이 조수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대신에 여러분 이미 만들어진 조수 중에 괜찮은 조수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괜찮은 조수. 자, 파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만들어 놓은 것은. 자, 챗GPT에 가보면은요, GPT 탐색이라고 있습니다. GPT 탐색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GPT 탐색에, MBTI 관계 메이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MBTI 한번 쳐볼까요? 챗GPT 탐색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MBTI 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쭉 MBTI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 중에서 MBTI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더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MBTI 조수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MBTI 조술. 이 중에서 괜찮겠다. 연애 상담도 MBTI 연애 상담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들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조술 훈련시켰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일단 뭐 요 중에서도 이렇게 그 MBTI 보면은 이게 많은 숫자 있죠. 많은 숫자. 그림도 있고 많은 숫자. 많은 숫자 눌러보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채팅을 이렇게 활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MBTI를 자 MBTI를 이제 MBTI 관련돼서 여러분이 질문할 수가 있어요. ENTJ와 사기 교제 하려면 주의할 점은 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 영어로 나온 것들은 아마 이미 기존의 그 영어의 데이터를 입력해 놨을 거예요. ENTP 이런 종류니까 이렇게 답을 해줘라고 이렇게 종류. 그래서 영어로 나온 거고 ENTP와 교제할 때 주의할 거 감정 표현이 부족하고 느낄 거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이것이 옆에 이제 떠요. 이렇게 ENTP 여러분 옆에. 그러면 이거를 계속 몇 가지 검색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스타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들을 무료가 가능하게 한 것이 제미나이입니다. 자, 제미나이 한번 열어볼까요? 제미나이. 자, 제미나이를 저는 여기 상단에 GPT, 바드가 제미나이입니다. 그 다음에 클로드, 그 다음에 퍼블리시티 이렇게 다 입력을 해놨어요. 그룹, 루틴 한 5개 정도는 6개 이렇게 이게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제미나이가 굉장히 똑똑해 있어요. 사용하는 데이터 양이 챗GPT보다 훨씬 더 많아요. 최근에 업그레이드 많이 했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 왼쪽 그 여기 하단에 관리 짐스라고 있어요. 짐스, 이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관리자가 있어요. 관리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새 짐스, 이거 무료도 가능해요. 새 짐스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에게 저는 이 테드식 강의 안에 있어요. 테드식. 여러분이 지식을 공부하고 책을 보고 지식을 공부하면 이 지식 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것 하고 좀 중요한 내용만 기억했잖아요. 이거를 AI한테 입력을 해가지고 이 정보의 이 스타일의 정보를 나한테 파악해줘. 자, 테드 스타일의 강의를 누가 분석을 해놨어요. 역설계라는 책에서 이 테드 강의를 분석을 해놨어요. 테드 강의를 보니까 대부분의 진짜 잘 나가는 테드 강의는 도입의 한 13%는 유명한 강연에 대한 찬사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더라. 그 다음에 2%, 이 전체 강의 20분 중에 2%는 논지 설명을 하더라. 그 다음에 21%는 뒷받침할 일화를 이야기하더라. 이제 4%, 25%는 현 상태에 대한 분석을 하더라. 해결책까지 하더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샘플까지 테드 강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주제를 하면 너가 테드 강의안처럼 만들어줘.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복사해서 채팅창에 제가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채팅창이 천자밖에 안 되네요. 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제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의 짐 관리자에 들어가서 새 짐을 만드세요. 여기는 테드 강의라고 제목을 정하세요. 그 밑에 뭐를 해요? 복사를 하세요. 여러분의 명령, 여러분이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장을 시켜 놓으세요. 자, 저장을 시켜 놓으면은 이 짐스에 한번 가보면은 뭐가 저장이 안 되는데 사라졌네요. 자, 가정 예배지, 유크리스트 책 형태로 정리해줘. 이런 것들이 저는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 강의 이런 식으로 강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자, 최근에 썼던 거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은 중독
청소년 중독 문제, 청소년 약물 중독 문제에 대한 대안을 한번 강의안을 만든다면 얘는 도입부는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논지는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일화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원인 분석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미래에 대한 경고, 해결책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강의안을 여기는 여러분 작성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야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성경 연구가 있잖아요. 성경 연구. 성경 연구도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은요. 성경 연구. 자, 만들어 놓으면은 성경 연구도 여기 어떤 식으로 해서 너가 성경 연구를 만들어 해줘. 그러면은 여기에 이 성경 연구를 관리자로 만들어 놓으면은 앞으로는 제미나이에 이것만 클릭해서 그것만 입력하면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을 쭉 만들어요. 매번 입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정말 자주 쓰고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그런 이 AI 조수를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공유했습니까요? 이거는 제가 선물로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릴게요. 네. 참조하셔가지고 여기 클릭하면은 이제 여기 클릭하면은 특별히 이런 프롬프트를 만드는데 이거 쓰세요. 이거 여러분 설교안도 이렇게 관리자로 진 관리자를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스타일로 쭉 여러분 과거에 설교했던 내용을 쭉 입력해 놓으면요. 새로운 스타일로 아니 새로운 본문만 주면 자기가 옛날 내 스타일로 해가지고 쭉 만들어 줄 거예요. 설교부터. 시간이 엄청나게 전략이 되겠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SCT 분석, 뭐 어린이 설교, 마법사 이거 다 해놨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클릭하는 거 있죠. 자, 클릭. 아까 제가 했던 겁니다. 이 클릭만 하면은 어디 다른 데 이렇게 입력해 주셔가지고 즐겨찾기로 해가지고요. 클릭만 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즐겨찾기를 활성화시키세요. 그래서 AI로 여러분 활용하는 AI 이렇게 즐겨찾기. 즐겨찾기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있습니다. 화살표 별표 있어요. 이거 하면 즐겨찾기가 돼요. 북마크 추가를 하고 영적 실습 그러면은 저의 북마크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보면은 북마크가 쭉 있어요. 이 중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자, 북마크 여기 있죠? 이 북마크 이렇게 가져다가 쭉 가져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 내가 만든 조수가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것만 클릭하면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필요한 그 사람들을 상황만 입력해 주면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상담하고 할 때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풍성해집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마크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건 언제든지 바로바로 클릭해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AI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하는데요. AI는 뭐라고요? 비서이고 기계입니다. 근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기계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나요? 스마트폰 하면은 관계가 엄청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의 장벽을 없애버려요.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거리의 장벽이 없었는데 관계가 친밀해졌나요? 스마트폰이 언제든지 빠르게 뭘 해준다고 그랬어요? 길찾기를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는 편리하게 길찾기를 했는데 뭘 잃어버렸죠? 스스로 생각하고 공간 능력이 확연하게 떨어져요. 거기에다가 외울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전화가 외울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암기 능력이 확연하게 떨어졌어요. 좋은 도구인데 뭐가 떨어져요? 이것을 너무나 의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 직접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탁월한 기계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나요? 탁월한 기계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해줄까요? 탁월한 기계가 우리의 예,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 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계입니다. 기계는 기계예요. 기계 세계에 너무 빠져들지 마세요. AI를 막 탐구하다 보면은 AI 세계에 빠져든 사람. 저 뭐 해야 되죠? 사용할 때 사용하자고요.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생각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좋은 안목을 얻어요. 좋은 안목을 얻어야지 이 많은 정보로 이거가 될 것 같아요. 이 판단 능력이 어디에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씀 묵상해서 말씀에 대한 처절한 어떤 몸부림에서 내 인격적 이 AI가 중요한 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역동이 있지? 살펴요. 그냥 설교 옛날 스타일가 뚝딱 만들어줘. 뭐 1분 안에 다 만들어줘요. 여기는 뭐가 없어요? 기계잖아요. 기계가 만들어 놓은 작품 있잖아요.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거기에는 내 감정, 내 정말 고민, 이거에 대한 정말 몸부림. 지금 얘가 많은 것을 전략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집중해야 될 것들은 뭐예요? 나는 누구이고 뭘 원하는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 철저한 자기만의 이것은 맛이에요. 영혼의 맛이라고 그러고. 영혼의 향기와 영혼의 맛이 강한 만큼 이것과 AI가 결합되어지면은 더 엄청난 많은 것들을 아시화시켜주고 결과물을 만들어주고. 근데 이것만 너무 의지하고 내 영혼이 사라지잖아요. 기계만 남고 스마트폰만 남고 내 영혼이 사라지잖아요.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뭘 해야 된다? 결국에는 내 생각력, 영혼력, 영적 생명이 어떻게 되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불타오르. 그럴 때 이 AI가요. 이것을 형상화시켜줘. 영혼을 어떤 영혼, 생각력, 마음의 크기, 인격,